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옛말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만큼 우리 민족을 먹이고 살린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이 토종 씨앗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우리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만나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충남 예산에서 네. 한국토종씨앗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강희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제가 박물관이란 박물관은 여러 박물관을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이 토종 씨앗박물관은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토종 씨앗들이 전시가 돼 있는 그런 박물관인 건가요?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이 씨앗박물관이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생소하게는 느껴집니다. 네. 왜냐하면 씨앗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유물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바라봐야 돼서.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씨앗 자체에도 다 씨앗마다 서사가 있고 기르는 사람이 다르고 네.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박물관으로서 이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박물관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씨앗마다 그 서사가 있다라는 말이 참 멋있네요. 공감도 가고요. 이 박물관에 있는 토종 씨앗 몇 가지를 그래서 저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셨는데 여기 앞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쭉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콩인 것 같고요. 저쪽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씨앗들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박물관에는 그 자원으로 한 10,000여 자원 정도가 전시돼 이렇게 보관돼 있습니다. 그 중에 그렇죠. 오늘 대표적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귀하고 귀하다. 자랑할 만한 예. 씨앗들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이름이 뭐예요? 요거는 그 선비자비콩입니다. 선비자비콩. 콩이 아주 예쁜데요. 예.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의 그 발걸음을 잡았다고 해서 그 정도로 밥맛이 좋습니다. 특이하게 생겼네요. 예. 이 콩이 까맣거나 아니면 아예 하얗지 않고 아래 위로 까맣고 가운데 그렇죠. 부분은 초록색이고요. 얘는 제가 알고 봐요. 그냥 대두.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그 포천 지역 그 토종인데요. 네. 호라비방콩이라고 그 포천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심어왔던 토종입니다. 이 콩의 특징은 등이 좀 트여 있어요. 다른 콩하고 달리. 요것도 이제 밥맛이 대표적으로 좋습니다. 이름이 호라비 방콩에서 참 재밌네요. 자, 그리고 요 나머지 종자들도 간략하게 요거하고 요거는 제주도에서 수집한 건데 하나는 제주도의 그 식생활을 한참 동안 아주 오랫동안 책임졌던 제주조, 이건 제주메밀. 지금 현재 제주메밀하고 제주조는 그 토종이 거의 다 지금 사라진 게 있습니다. 정말 귀한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쬐끔 가지고 오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요 씨앗은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조금밖에 한 것 같습니다만 감참회라고 북한 토종입니다. 그래서 옛날 소설책에는 뭐 봄봄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주로 이 감참회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래도 없어졌다고 한때 그랬던 걸 제가 당진에서 아주 어렵게 수집했었던 그 감참회입니다. 그러셨군요. 이 감참회는 아주 재미있어요. 익어도 익은지 잘 모르고 씨앗 이 안에 참외가 아주 감처럼 빨갑니다. 그래요? 궁금해요. 맛도 정말 좋아요. 진짜 먹어보고 싶네요. 근데 이 씨앗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물이잖아요. 이 보관하고 전시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으세요? 좀 힘들긴 한데 이제 박물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유물로 취급을 하는 건 전시. 그건 이제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씨앗이다 보니까 생명력을 갖추려면 냉동 보관을 또 한쪽에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계기로 이 씨앗 박물관을 만들게 되셨는지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하려면 좀 길긴 한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됐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씨앗 운동, 생명 운동을 하고 있었던 음식 운동하고 같이 하고 있었던 안식구가 그 토종 씨앗을 좀
가지고 있었고, 네. 두 번째 제가 평생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네. 이 농사가 나한테 오는 의미가 사실은 그 애증의 직업이 이제 농사입니다. 한 30년 동안. 왜냐면 우리 네. 세대가 거의 그 농업을 빚으로 진 세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하면 아주 징그럽죠.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농업이 우리를 30년 동안 먹여 살리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했었던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이제 농사를 그만두면서 네. 부채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채감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가장 그 우리한테 다가왔었던 게 이 토종 씨앗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동안에 토종 씨앗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이제 식량 한때가 아니죠. 거의 모든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의 이제 먹거리로서 작용해 왔잖아요. 근데 이게 박물관으로서 가능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그래도 식문화를 주도해 왔었던 하나의 씨앗이 그 박물관이 없다는 데 대해서 약간 그 놀랬죠. 저도 놀랬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박물관으로서 가치가 있겠다. 수집을 다니다 보면 네. 각각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서사들, 네. 또 사연 이런 것들이 충분한 박물관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박물관을 세우게 됐어요. 우리 뭐 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종자라는 게 사실 우리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도 하고 요즘이야 뭐 토종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지만 과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우리 토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개량종이라든지 이 많이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또 재배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토종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말씀하신 대로 점점 이제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이 토종에 대한 그 다시 중요한 거 인식을 하신 거잖아요. 그만큼 이 어떻게 보면은 반증이 저는 토종이 귀해졌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 있죠. 맞나요? 진짜 실제로도 그렇게 귀하다고 많이들 느끼시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씨앗이 네. 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씨앗을 하나 찾으면 네. 그 심으면 이게 수백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죠. 없어져서. 이제 뭐 귀하다라는 표현은 저는 이제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재배를 안 하고 그 어느 이상 지나면은 그 종자는 없어지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네. 토종은 개량종의 베이스잖아요. 네. 개량을 하려면 토종이 있어야 그렇죠.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지키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가에서도 다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킬 목, 또 우리 민간이 지킬 목, 이거 뭐 좀 따로따로 있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좋습니다. 뭐 농사를 지을 때 뭐 여러 가지 토종이든 아니면 개량종이든 수입종이든 다 좋은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이 쓰는 종자도 좋지만 이 토종을 고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아니면 예. 일반 농가? 아니, 우리 제가 관장님이요. 저는 이제 당연히 박물관을 하니까 이제 토종을 고집하지만 토종은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좀 그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새로운 품종을 개량하는 데 필요한 베이스 종자로서 이제 토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종 다양성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종이 한 종만 가졌을 때 가지고 다가올 폐단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면 당연히 이제 다양한 그 토종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토종이 그 새로운 우리가 작년에 그 근래에 이제 코로나에 굉장히 당황을 했잖아요. 네.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에는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토종 자체가 그 지역성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바이러스에는 네. 당연히 강하게 되죠. 그런 의미로 이제 토종이 좀 지켜져야 되고 뭐 그렇다고 봅니다. 네. 현재 박물관에 그러면은 몇 종류의 씨앗이 있어요? 전시는 한 1,500종 정도 했고 자원으로는 한 10,000여 자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수장고에 보관돼요. 그거 우리 관장님이 다 심고 키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키운 거는 어떻게 이걸 다 모으셔가지고 이게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에 네. 우리 어머니가 지켜왔었던 토종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전국 어디든지 토종이 있다 하면 이제 찾아서 네, 그렇죠. 발로 뛰어서. 예. 그럼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는 것도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만여 종의 종자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다 보면 참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네. 이게 만종에는 만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어떤 뭐 생각나는 분이나 아니면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수집할 때? 네. 수집할 때는 그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제 감참회. 감참. 왜냐면 그때는 구하기가 그러니까 감참이가 없어가지고 네. 감참이 구하였었던 분이 이제 자기 부모님이 6.25 때 피난 오셨던 분이라 그 북한 토종이거든요, 감참이가. 네. 그러니까 그때 피난 오실 때 가지고 왔었던 품종 중에 하나인데 네. 이분이 이제 감참에는 너무 그 보존하기가 힘들어요. 익은 줄, 이게 눈으로 봐서는 익은 줄을 첫째 몰라. 두 번째는 이게 익고 나면은 유통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없어져요. 맛은 기가 막힌데. 네. 그러니까 익은지도 모르는데 익고 나면 유통기한이 짧아. 그러니까 심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동안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동안에 계속 보존하고 계시다가 이제 힘드시니까 1년 정도 집에다 묵혔던 걸 우리한테 이제 박물관 한다니까 전화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맡긴 거죠. 네. 니네들이 한번 보존하라 이렇게. 그런 감참회가 하나가 있고 네. 여기 제가 아까 요 감참회 갖고 네. 왔었죠. 하나는 제가 요 선비잡이 공원이 포천에서 수집을 한 건데 이분은 정말 기억이 남아요. 할머니인데 제주도에서 시집 오신 분이에요. 시집 와서 지금 80이 가까워졌으니까 거의 그 뭐 몇십 년 동안 심어왔었던 포천 지역 이 선비잡이 콩인데 이분이 토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처음 수집하러 갔을 때 한 50평 밭에 토종이 수십 종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 거기 박물관장님이 또 계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궁금했죠. 네. 이게 먹으려고 심은 건 아니고 네. 이게 뭐 팔으려고 심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일 갔다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만나봤더니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심으신 거예요. 토종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분인데 더 이상은 심을 땅도 없고 이제 이사 가야 돼. 네. 제가 요 자세한 얘기 뭐 개인 사생활 때문에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50평 밭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토종을 다 심어놓으셨어요. 다 심어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 사진 보내드렸는데 이게 마지막이다 싶어서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 토종은 또 다 주변한테 나눠줬고 우리가 찾아뵀을 때 다 나눠주고선도 남아 있었던 콩이 선비잡이고. 아, 그렇군요. 그때 그래서 그분하고 저 울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아우, 네. 진짜 만여 가지의 종자에 만여 가지의 사연이 다 되어 있죠. 있는데 주위에서 물론 아내 영향도 있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박물관 만든다고 하셨을 때 주위 분들이 그렇게 박수를 쳐주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특히 저는 이제 농사 한 30년을 졌으니까 네. 이제 농사 그만 짓자 둘이 이제 약속을 하고 그만둔 상태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네. 뭐 첫째는 미쳤다고 한 거지. 돈 들여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생물을 박물관으로 만든다고 하는 데에 대한 네. 그 거부감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득하는 데 시간도 걸렸고 근데 분명히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설득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설득이 어쩌면 이제 먹혀서 등록에도 이제 가능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찾아와 주신다면서요. 예. 뭐 많은 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수예요. 이 토종이 없어진 이유를 생각하면 사실은 토종이 많이 보급이 안 되죠. 왜냐하면 생산력이 떨어져. 첫째는 또 기호성도 떨어져. 네. 그다음에 상품성도 떨어져. 키우기 어려워. 그러니까 당연히 없어질 건데 그래도 이제 그 토종에 대한 중요성 또 종 다양성에 대한 인식 네. 이런 측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토종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마운 어떻게 보면, 일이죠. 네, 우리 토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명감.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엮은 일들을 또 책으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토종은 100가지 수집을 하면 100가지 네. 이야기가 있다. 왜냐하면 그 농민마다 다 그 사연이 있어요. 이거 소개해주세요. 네, 말씀 보여주세요. 책인데 누구도 이제 토종을 지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네. 제가 제목을 이걸 잡는데도 그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농가들 만날 때마다 다 이분들이 그 하신 얘기가 그래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게 그 거죠. 누구도 자기한테 지키라고 뭘 의무감을 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는데 네. 이분들 스스로 그걸 내가 먹던 버릇, 습관 또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자라는 걱정 이런 것을 이제 지켜왔기 때문에 그분들 만난 인생 씨앗에 대한 얽힌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가 네. 이렇게 책으로 엮어냈어요. 아마 우리 관장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습니다. 이제는요, 네. 진짜. 알고 보면 이런 박물관이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아셨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종 씨앗을 좀 기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박물관으로 연락해 주시면 그 많습니다. 기증해 주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계신지. 예. 사실 이제 박물관을 세우는 것 그 자체가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립박물관이다 보니까 이 운영하고 네. 이거 지키는 거 박물관을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그 아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자기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때까지 어떻게든지 버티는 거죠.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우리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알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이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 저희가 많이 찾아오면 예, 됩니다. 소속 공방이 열심히 또 응원하고 많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속 공방. 오늘은요, 토종 씨앗 지킴이를 자처하는 강희진 관장님 만나봤습니다. 이 토종 씨앗을 지키는 일, 어쩌면은요,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만큼 우리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노고가 담긴 귀한 씨앗들이 후대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소공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